지금이 10시 24분, 10시 반이라고 하고, 아침밥을 금방 드시고,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 좀 그렇게 온도가 높지는 않은데 에어컨을 24도로 세팅하고 이불을 덮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이불을 덮어드려야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온도는 2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오늘은 7월 7일,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공병을 파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잠시 후에 병을 가지고 동네 마트에 가서 제가 일주일 모은 병을 타러 갈 거예요. 그 전에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지금 커피를 끓였습니다. 아까 한 잔 했는데 여기다가 한 잔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는 하루에 한 3잔, 4잔 그렇게 마셔요. 믹스 커피를 3잔, 4잔 마시면 적응량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아요. 어찌 보면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좀 양을 조절해야겠죠. 커피를, 더구나 믹스 커피를 하루에 4잔 먹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절제를 해야겠죠. 자제를 해야겠죠. 오늘도 일어나면서 안전사가 없기만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마음으로나마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반복이 되면 저 세포와 저 마음이, 저 정신이 그쪽으로 발달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고, 놓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나중에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도 아니고 환갑이 너무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회의로 못 간다는 그런 이제 인생은 아니죠. 감정 통제를 할 줄도 아는 나이가 되었고,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든 지위가 아무리 낮은 길거리 노숙자를 하더라도 감정 통제를 할 줄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현재 처한 자기 환경에서 가야 할 길을 아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편하려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것이 애매하고 상황이 좀 복잡할 때는 항상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정확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본능적으로 쉽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아니다 이거죠.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인간은 자기 이익이 되게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이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순간 터지죠. 예. 또 그걸 또 터지는 것만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종교고 훈련이죠, 그게. 저는 이렇게 어머님하고 휠체어 산보를 하고 가잖아요. 하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진 것 중에 제가 쉽게 휠체어 뒤에 이렇게 쇼핑백이나 비닐봉지를 타고 다니면서 습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공병과 캔입니다. 알루미늄 캔. 그것을 제가 취할 수 있을 만큼만 취해요. 저는 목적이 공병과 캔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소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취득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과 같이 휠체어 산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제가 쇼핑백에 넣죠. 물론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저를 모아놨다가 도와준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이 꾀라는 것이 의미가 있네요. 꽤 있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길거리에서 공병이나 깡통을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마주치게 되면 제가 좀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인데요. 어쨌든 내가 봐가지고 참 저분은 저 나이에 뭔가 고민이 있겠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명과 캔을 그분을 다 드립니다. 이건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12,000원? 그 정도면 한 달에 한 4, 5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는 수박 값으로 써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 2덩이를 사면은 한 덩이 사면 어머니 일주일 드시거든요. 저는 껍질만 먹지 전혀 나머지 부분을 먹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저희 집에 수박을 많이 줘요.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저는 그마저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맛있고 단 부분은 절대 안 먹고 무조건 어머님 드립니다. 껍질을 저는 썰어서 약간 차게 한 다음에 이렇게 휠체 산보 하고 오면 땀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커피 끝나고 나서 아마 오늘도 한 12,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수박이 있거든요. 이 앞집 사는 거 덜 먹어가지고 어머니 혼자 드시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수박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머님 목구멍에 수박 넘어가는 소리를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저 수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먹습니다. 근데 뭐
그렇대도 뭐 크게 뭐 욕구가 안 생겨요. 수박을 좀 맛있게 좀 먹고 싶다 그런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드리겠죠. 제가 욕구가 생기면 저거 나만 나겠습니까? 저 한 덩이 저거 하루만 다 먹어버리지. 참 제가 이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수박 아주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수박 아주 좋아하는데 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이 욕구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뭐 제가 막 효심이 뛰어나서 수박을 안 먹는다 이거이 아니라 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시니까 아예 그걸 제가 근접이 안 돼요. 예. 뭐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박을 이로 둔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 신기해요.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예.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수박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니까 이걸 좀 남겨놨다가 드려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며칠 되다 보니까 그 수박에 대한 욕구가 아예 안 생겨요. 예.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구마저도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조절되는구나. 뭔가 의해서 조절이 됐겠죠. 그게. 오늘이 이제 7월 7일, 벌써 7월이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째입니다. 오늘이. 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올해 크리스마스도 맛있게 보내고 또 2007년도 이제 어머님께서 100세 된 해입니다. 예. 또 나랑 재밌게 보내고 그보다 더 제가 어머님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감정 표현을 전혀 못 하시는데 귀는 듣고 어떻게 뭘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 막둥인데요. 어머니 막둥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은 한 1, 2분 후에 막둥하게 불러요. 그게 뭔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걸로 봐서 어머님은 뭔가 생각이 계시구나. 이렇게 가만히 1년 365일이 가만히 계신데 뇌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를 많이 듣고 뭔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막동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빠르면 한 10초 늦으면 한 1, 2분 후에 막동아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오늘도 아까 내가 어머님 옆에 누우면서 어머님 막동아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한 23초 후에 막동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힘이 나죠.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진 않았구나. 나 그런 위안을 하죠. 최초의 어머님께서 한 10년 전에 치매가 왔을 때 계속 현관문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세요. 그럼 제가 근무지에 와서 끌어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 순간이 골든 타이밍을 이길래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고생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매 그 증상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가시고
그때도 요양원에 안 보내야 되는데 내가 편하겠다고 한 것이 아주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거기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깨어나셨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 욕심이 있잖아요. 에이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치매 왔으니까, 에이, 어머님 이제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으니까 주변에서는 전부 다 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이목구비도 돌아가시고 그것도 좀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포기한다고요. 포기해. 그리고 안 좋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순간만 체력만 유지해도 지금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력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예, 지금이 최고다. 지금 내가 최고 행복한 순간이다. 이 순간. 그나마 어머니께서 이동 보조기 난간을 잡고 10초라도 서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 서 있는 상태에서 계절기를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기가 안 되면 이제 침대에서 계절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 허리가 녹아나겠어요. 못합니다. 예. 내가 해봐서 알아요. 못해요. 그리고 침대에서 대소변 처리하면요. 본인도 고생하고 알도 고생하고 또 덜 위생적이고 또 주변에 처리하다 보면 그 똥이 옷만 묻겠어요. 이불과 시트도 묻지. 그러면 빨래량도 더 늘어나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비록 누구를 부축하더라도 서서 10초라도 있는 사람과 아예 못 일어나고 누워있는 사람은요. 오장육부 돌아가는 꼴이 틀리고 그에 따라서 뇌도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건강했던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최고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 내가 행복한 시기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머님을 주물러드리고 힐링 산보 해드리고 또 운동하고 딱 저는 어머니 일으키고 저 이동 보조기도 찾기 하고요. 제가 일부 손을 놔봐요. 얼마나 버티시려면 그러면 많으면 5초 버팁니다. 많으면 5초. 그러면 제가 그 상태에서 어머니 엉덩이를 잡고 한 3, 40초를 제가 몸을 흔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게끔 하고 나서 어머니 흔들죠. 흔들 때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꽉 잡으시고 다리도 힘이 들어가시더라고. 그 근육이라도 유지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도 다 마셨고 나가봐야겠네요. 네, 다음에 뵐게요.